자, 일단 엑셀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용자 정의 폼 2를 여시면 되고요. 어저께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D2 셀에 오늘은 D2 셀에 요게 오늘 날짜가 딱 찍힐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닫기를 클릭했을 경우죠. 그럼 특정 셀 주소에 오늘 날짜, 즉 특정 메시지가 표시되는 부분, 그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속성을 바꿀 거예요. 굵게로. 자, 그것을 오늘은 어떻게 코드를 짜느냐.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가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이라는 사용자 정의 폼,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닫기 명령 단추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야가 여러분들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요 안에 코드를 짤 건데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알려드리면, 자, 3번 문항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 즉 내용을 표시하고요.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날짜나 시간 이런 것이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글꼴 속성을 변경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지정하는 방법. 자, 우선 여러분들 특정 셀 주소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딩법은요. 일단은 빕에는 대괄호 안에 셀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꼴 뒤에는 메시지거든요. 즉 표시할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요 메시지라는 것은 그 셀 주소에 표시할 내용, 데이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 부분에서 당연히 텍스트를 표시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나 시간 함수를 여러분들 사용해서 날짜, 시간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요. 당연히 함수명은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쌍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여러분들 주소가 D2죠. D2를 넣어주고 쌍따옴표를 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쌍따옴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먼저 보면 여러분들 대괄호 넣고 D2라는 주소에 D2 대괄호 닫고 이꼴 오늘 날짜는 데이트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요 부분 특정 셀 요소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딩은요. 이렇게만 넣어줍니다. 요것을 이렇게 메시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텍스트만 표시할 때는 쌍따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할 때는 함수명은 여기 되죠. 함수명은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특정 셀 주소에 우리가 글꼴 속성을 바꾸는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조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데요. 특정 셀 주소에 글꼴 속성을 변경하는 패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셀 주소가 일단 개체라 보시면 점, 폰트는 글꼴 관련 속성이고요. 점, 그 다음에 네임은 글꼴 여기 속성이거든요. 속성 하위 명령어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폰트에 쓸 수 있는 명령어 하위 명령어는 네임이거든요. 이름. 그래서 요렇게 넣으셔야 돼요. 개체
그다음 속성, 메시드 순이거든요. 그리고 이 글꼴명을 쌍따옴편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글꼴 관련, 글, 글자체죠? 글꼴을 여러분들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메시드가. 사이즈를 쓰시면 되고, 글꼴 크기를 여기 넣어줍니다. 숫자로. 글꼴 크기고요. 그 다음에 볼드 같은 경우는 굵게거든요. 굵게는 여러분들, true라고 설정하면 돼요.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는 이꼴 true입니다. 그리고 이태릭도 나오고, CM에. 이태릭은 기울임입니다. 이것도 같이. 결과적으로 네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 네 가지 나온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괄호 안에 셀 주소를 먼저 넣으면 점을 딱 찍으면 속성을 선택하는 매개변수 창이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하고 폰트부터 먼저 입력하고 점치기 다 뜨거든요. 그리고 요거부터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앞에 요거 좀 넣어주면 코드 짜기가 편해. 안 그러면 다 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굵게는, 요것을 우리는 여기에 넣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셀 주소는 D2고요. 그 다음에 폰트.bold equal true.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3분 코딩은 두 줄이죠. 그럼 코딩 내용을 봅니다. 두 개를 이제 몰아서 이제 넣어드리면 첫 번째는 D2의 equal date. 그 다음에 D2의 폰트점 bold 해가지고 그리고 요 두 줄 코딩 요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대괄호 놓고 D2라고 입력하시고요. 소문자 대문자 구별 없습니다. equal date, DAT.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D2를 먼저 하지 말고요. 폰트부터 먼저 해볼까요? 폰트 점 하면 떠요. 편합니다. 네임. N자만 쳐도 네임 가죠? 탭키 눌려도 편해요. 탭. 한번 쫙 들어갑니다. equal, 제가 잘못했죠. 네임이 아니고, 점, 볼드죠, 볼드. 처음에 있죠? 자, 이건 넣어하면 true, false가 나오거든요. true. 이거 요 앞에 이제 개체 어느 주소에 D2에 D2 대괄호 닫고 점 이렇게 넣어줍니다. 결과적으로 D2 주소에 여기에 입력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을 굵게를 지정하겠다. 또는 지정한다죠. 설정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과연 요 두 줄만 하시면 끝이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고. 그 여러분들 판매랑 클릭하고요. 닫기 눌리면 여기에 오늘 날짜가 찍히면서 굵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를 안 했네요. 우리 잠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비주얼 베이직. 마지막 업로드미가 남았죠. 업로드 띄우고 에미리. 왜냐하면 굵게 지정하고 폼이 종료해야 됐죠. 요거를 제가 빠뜨렸네. 그럼 총 세 줄이죠. 요까지. 요것이 돌파했다. 업로드. 폼 닫기 코드죠. 요 세 줄 코딩이 세 줄. 자, 여기까지 잘 넣었다면 다시 제가 나가서 이제 해볼게요. 닫기 눌리면 찍히면서 이 폼이 닫힐까요? 이렇게 굵게 됐죠. 자, 홈 탭에 가면 굵게가 됐어요. 오늘 날짜가 찍혔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것을 4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처음 배우는 거죠. 이거.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딩은 셀 주소 이꼴 메시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문항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폼 3을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여기 총 세 줄 코딩이. 다음,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뭐, 굳이 저장할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열개에서 여러분들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수 파일, 사용자 정의 폼 3을 엽니다. 자, 열어놓고 여러분들 또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요. 자, 우선 프린터 보시면 20페이지죠. 대출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대출 등록 폼이 나타나고 폼 표시 코딩부터 들어가죠, 항상.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활성시켜 놓고요.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되죠. 따닥. 그러면 CMD 대출 등록 클릭. 여기 여러분들, 요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맞는지 보시고요. 자, 요 안에 여러분들 폼 이름 점 쇼죠. 대출 등록 점 쇼. 쇼 좀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폼 옆에 더하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 그리고 배경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클릭이 우리가 코드 짤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초기화는 initialize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바꿀 때는 클릭을 initialize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코드 요한을 짜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J5부터 J9 영역 내용이 작업, 즉 CMB 작업이죠. 콤보 박스 이름입니다. 작업이 아니고 오타네요. 제가 오타 놨습니다. 지급이죠, 지급. 그래서 끝줄에 작업이 아니고 여러분 오타입니다. 지급이라고 좀 수정해 놓으시고요. CMB 지급입니다. 작업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CMB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 그림 보시면 지금 회사원이 찍혀 있잖아요. 그 콤보 박스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여러분들 목록 표시 코딩인데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죠. 자, 여기 한번 또 써볼까요? 컨트롤명 CMB 그 다음에 지급입니다. 작업 아닙니다. 지급 점 한영게 바꾸시고 로우 소스죠. 자, 이걸 범위는 쌍따옴표 치고 J5부터 J6, J5부터 콜론 J9. 소문자 수와 관계없어요. 자, J5부터 J9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한 개 더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보니까 제가 소스 적으니까 J5부터 J10이네 이거죠? 여러분들 요거 J5부터 여러분들 J10입니다. 요것도 범위도 좀 수정해 주세요. 요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위는 J5부터 J10이고요. 지급이라고 제가 아까 그거는 미리 말씀드렸고, CMB 지급입니다. 그러면 요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J9가 아니고 J10이죠? 자, 요거, 프린트본은 작업돼 있죠? 지급이고요. 요것은 J9까지 J10으로 좀 바꿔줍니다.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목록 표시 코드. 요거죠? 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안 됐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1번 문항은 여러분들 폼 표시 코딩은 대출 등록점 쇼고요. 폼 초기화 코딩은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로우 소스를 쓰죠. 이꼴 범위는 쌍따옴표.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현재 날짜가 대출일, 그 컨트롤 이름이 TXT 대출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2000 프린트물에 2024 빼기 10 빼기 25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것은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가셔가지고 TXT 대출이는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 입력하고 뒤에 값을 받아 처리할 겁니다. 이걸 오늘 날짜니까 데이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요 컨트롤 박스에 이 오늘 날짜를 여기에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거 넣어주면 돼요. 요렇게 총 여러분들 초기화 코딩은 두 줄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 요까지 한번 중간 확인을 해볼까요? 잘 됐는지. 요거 닫고 X.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요. 대출도 눌려가지고 떠야 되고요. 오늘 날짜 찍히면 되고 목록 나오는지 눌려볼까요? 오, 잘 나오네. 그럼 잘 됐네. 5점 받았 5점.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번이고 4번은 추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여러분들 3번 코딩을 보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또 우리 종료 단 명령 들어가서 코드 보기로 들어가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대출 등록 폼을 더블 클릭. 종료 명령 버튼에서 더블 클릭. 그럼 CMD 종료돼 있죠? CMD죠? 자, 요 안에 코드를 짤 건데. 자, 오늘은 조금 새로운 겁니다. 그 메시지 박스 안에 오늘 날짜를 찍어야 되고요. 총 다음에 한 건 1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입력된 요 데이터예요. 엑셀에 입력된 요 제목행 말고 요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메시지 박스에.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1번이고 3번 문항은 여러분들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표시되면서 한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폼을 종료하는 건데 여기서 메시지 부분을 좀 메시지 박스 안에 메시지 부분을 봐야 돼요. 부분을 보면 한 건 할 때 1 있죠. 1. 한 건.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구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요거거든요. 우선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를 메시지 박스 안에 표시하는 방법. 메시지로 표시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range라는 명령을 씁니다. range.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갈로 레인지는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기준 셀 혹은 범위를 말합니다. 의미가. 그러면 갈로 열고 시작 셀 주소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거든요. 시작 셀 주소는 뭘 보관하냐면 제목행에 입력한 첫 번째 데이터 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요겁니다. 이게 제목행이거든요. 제목행 입력한 첫 번째 데이터. B4죠. B4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석하면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은요 현재 영역이란 뜻인데 이것은 VBA에서는 현재 영역은 연속된 범위를 말합니다. 연속된 범위. 그래서 현재 영역이지만은 이렇게 해석돼야 돼. 연속된 범위. 현재 영역은 연속된 범위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연속된 범위에 대한 점, 로스 S 복수죠? 행 아니고 행들의 마지막 점, 카운트,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면
요까지만 해석하면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 요게 기준. 그럼 요걸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 행들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요까지는 3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세 개가 아니고 한 개잖아요. 그래서 요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한 개 이제 뒤에 넣는 게 있는데, 빼기 여러분들 숫자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에 빼기 숫자. 이 숫자는 뭐 넣어주면 되냐면요. 제목행 제외, 한 개 제외해야 되고요. 제목행 바로 위에 입력된 행이 있으면, 행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개수도 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속해서 입력된 거예요. 연결된 거라고. 제목행 바로 위라는 것은 연결. 연결해서 입력된 행 데이터 개수가 있으면 그것도 제입니다. 여러분들 제목행 한 개 제외하고 그 위에 표일이 또 있네, 붙어 있네. 야, 너 빼줘야 돼. 그럼 빼기 2가 되는 거죠. 제목이 항상 빠지는 거거든요. 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 빼기 1이고요. 왜? 연속된 거 아니잖아요. 붙어 있을 경우에 있는 데이터라면 빼주는 겁니다. 이러면 빼기 1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1이 나오는 겁니다. 1. 한 개 맞죠? 그럼 여기 또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B4를 기준으로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4가 되는 거죠. 4. 빼기는 항상 상수값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빼기는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또 2. 그럼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이 개수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외우기가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대괄호를 한번 해봤잖아요. 대괄호 의미는 BBS는 대괄호 넣으면 셀 주소를 인식한다 했죠. 그러면 요렇게 요 자리를 제가 그대로 넣되 요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대괄호 넣어주고 시작 셀 주소 넣어주면 돼요. 요래도 요렇게 넣어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아시겠죠? 이렇게 코드 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강사가 있고 위에처럼 코드 짜는 강사도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그분들도 다 강사야. 뭐 출강하는 강사죠. 모대하게. 그래서 자기들 코드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딩은 여러분들 우리 출판사마다 코딩법을 좀 다르게 할 때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기적 영진 출판사의 코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출판사가 두 가지가 있죠. 신하고 빌버. 그쪽 저자분도 자기만의 또 코드법이 있어요. 출판사마다 코드법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조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하고 표시 코딩은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뭘 넣어놨냐면 커마일급 실기, 엑셀 실기, 프로시저보다 시나공 코딩이 있고요. 야는 길벌 출판사예요. 그 다음에 커마일급 실기, 엑셀 실기, 프로시저인데 이것은 영진, 이기적 코딩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럼 이 코딩법은 뭘 따라갔냐면 지금 신화공 코딩을 따라갔어요. 우리 요 교재는. 요 안에 여러분들 모든 코딩을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2번 안 한 데 있잖아요. 2번 코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보시고, 아, 우리 쌤 왜 안 하는 이유를 알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6줄 이상 입력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써도 되고, 이래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빼기 숫자는 요 부분입니다. 제목행 항상 제외고요. 항상 제외. 한 개는 항상 제외. 그 다음에 제목행 바로 위에 연결된 입력된 행 데이터가 있어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넣어도 BBS는 여러분들 대괄호는 셀 주술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소리.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아시고 올라가서 메시지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메시지만 적어볼게요. 2024 오늘 날짜로 중심을 좀 11월 22일이니까 띄우고 이렇게 나누기 총 오늘 날짜로 총 한 번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 여기 메시지 부분이거든요. 요 여러분들 덩어리가 몇 개로 나눠지냐면요. 첫 번째 덩어리 A랍시다. A. 띄우고 통 띄우고가 두 번째 덩어리 B.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프린트물에 이렇게 저처럼 줄을 쫙쫙 꺼놓으세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은 따로입니다. 1번, 1위는 요 부분이 핵심, 요 문제 핵심입니다. 1, 요거 1. 세 번째. 뒤에 건 입력 완료는 네 번째죠. A. 그 다음에 띄우고, 총 띄우고는 B랍시다. 그 다음 1은 따로 C라고. C가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건 입력 완료는 D랍시다. 요 A, B, C, D가 결합된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 붙여야 됩니다. 요 사이사이에 and가 들어갈 겁니다. 결합시켜야 됩니다. 네 개로 묶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데이트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데이트, view, and 결합. 띄우고, 쌍따옴 치고, 띄우고, 총 띄우고, 이렇게. 자, 방금 요까지가 뭐냐면, 제가 요까지 한 거, 요까지. 이제 1 들어갈 참 1. 그러면 띄우고, and 띄우고. 자, 1은 range라는 것을 쓴다면, 요 그대로 제가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요 밑에 제가 넣겠어요. 원래 한 줄짜리예요. 그럼 시작 셀 주소는 엑셀 화면에서 여러분들 B4가 제 데이터 제목행의 첫 번째 셀 주소죠. B4를 넣어주면 돼요. B4를 기준으로 그러면 B4 쌍따옴표 치고 B4 B4를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를 셀 거고 빼기 숫자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제목행 한 개하고 바로 위에 표일이 있었죠? 두 개. 여기 요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1. 그다음 마지막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를 이제 넣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띄우고 엔드 밑에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묶어주시고. 여기 딱 메시지 박스에 메시지 부분. 요거. 그럼 여러분 메시지 부분만 제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요것이 메시지 부분.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인 코딩을 한번 해보면 코딩 내용이 뭐냐면요. 3번이죠. MSG, BOX 띄우고 메시지 부분은 야가 들어가는 거죠. 야가 야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 한 줄짜리예요. 근데 또 여러분 세 줄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메모장에 튕겨서 이제 내려놨는데 요 메시지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한 줄로 여기까지. 계속해서 콤마 확인 버튼은 생략할 수 있죠. 콤마 두 번. 그다음에 폼 닫기가 제목
표시줄 타이틀이죠. 그리고 마지막 업로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 한 줄, 두 줄 코딩입니다. 두 줄 코딩. 여러분 네 줄 코딩 하지 마시고요. 두 줄입니다. 약 한 줄. 약 두 번째 줄.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종료 버튼에 코드를 짜면 되겠죠. 어떻게? 요 가서 여러분들 요 안에 지금 요거 보고 그대로 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넣어 볼게요. 제가 이제 붙이면 되니까 저는 총 두 줄이거든요. 메시지 박스 제가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쭉 가서 이렇게. 음.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야죠. 과연 확인해 볼까요? 닫기 하고 눌려서 종료 눌리면 여러분들 오늘 날짜 나오고요.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요거다 총 다음에 띄우고 총 띄우고입니다. 한 건 다음에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죠. 야도 마찬가지. 오타 없는지 봐야 돼.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 폼이 닫게 되죠. 요 밑에 가라고 쳐보세요. 가. 임시로. 그럼 이제 두 건이 나와야 되겠죠? 왜 한 개, 두 개니까. 그럼 눌려볼까요? 종료 2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나오다가 나옵니다. 음. 예전에는 이거 나왔을 때 수험자분들이 와, 한 줄 코드를 제가 추가한 것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이거 한 줄 딱 설명했는데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래. 이것 딱 설명했더만은 선생님 안 할래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줄 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이 한 줄이 외우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0분. 오래 걸리면 10분이죠. 그죠? 그건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액세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스 할 때도 여러분들 코드 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엔드 연산자거든요. 요거 앞뒤로 띄어쓰기를 해주는 이유가 안 띄워주면 에러 걸리니까.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특이한 분도 있어요. 다 붙여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다 붙이는지 몰라. 그죠? 그 이유가, 에이, 이거 알아서 띄워주겠지. 알아서 띄워주는 것도 있는데 안 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띄어쓰기. 요거는 띄어쓰기 하는 이유는 공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산자 앞뒤, 함수 앞뒤,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나 명령어는 앞뒤로 띄어쓰기가 원칙입니다. 비벼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해도 빨간색이 떴잖아요. 시험자가 못 고치는 거죠. 에라 떴다고 비배가 알려줘도 빨간 색깔로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연산자 혹은 명령어 앞뒤는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자동으로 띄워주는 것도 있는데 안 띄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띄어쓰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됐으면 초과 문제 한 개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추가 문제 하겠습니다. 추가 기출이라고 제가 떠오르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야가 시험에 안 나오도 또 나오거든요. 야는 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음, 요게 참조로 1번 코딩하고 3번 코딩은 현재 요 시트 안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거든요. 폼 안에 코드 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어떤 거냐? 데이터가
변경되면 체인지 이벤트죠. 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시험에 또 출제가 됩니다. 제가 밑에 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오늘 특정 시트에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이벤트가 또 적혀 있어요. 체인지랑. 그러면 변경은 무슨 말입니까? 데이터 변경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아, 셀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변경하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글꼴을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입력하든지 들어가서 수정해서 빠져나와도 글꼴 속성을 변경하는 문제예요. 자동으로. 속성을 변경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정이죠. 그건. 그럴 때 여러분들 똑같은데 한 가지 올라가서 차이점을 한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요거 했잖아요. 올라가서 이거. 야는 특정 셀 주소의 글꼴 속성을 변경하는 네 가지인데 요번에는 특정 셀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든 셀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개체가. 그때 모든 셀, 모든 셀에 입력된 데이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대상을 인식하는 개체가 타겟이. 타겟은 외우시죠. 요것은 개체,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대상. 이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만 바꾸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글꼴 속성을 바꾸는데 타겟으로 쓰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 타겟만 들어가면 돼요. 얘는 타겟부터 넣어도 되는데 점점은 다 나옵니다. 이거만 바뀌는요. 개체가 바뀌는. 모든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음. 모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가 타겟이다. 요거만 알아보면. 이거 영어 모르면 안 돼요. 요거 입력하고 점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그럼 이 시트의 코드로 들어가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트에 대해서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자, 절점 1번. 우리 지금 이 예제 문제, 추가 문제에서 추가 기출로 갈게요. 시트 이름 안에서 우클릭을 하면요. 그 안에 메뉴에서 코드 보기가 있습니다. 홀로 일단 가야 돼요. 그냥 더블 클릭입니다. 한 개씩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코드 보기가 있죠. 비배치가 뜹니다. 뭐 달라진 거 없구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위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요 선택 콤보 박스는요. 프로시저 선택한 창, 이벤트를 바꾸는 창이고요. 개체를 바꿀 때는 여기서 합니다. 개체를 선택한 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눌러보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워크시트 개체로 변경한다는 거. 요거 한 가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뭐였냐면 이거 있죠. 들어갔더만은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이 되죠. VB 창에서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또 약간 낯습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음, 왼쪽 상단이죠. 왼쪽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 개체 선택 창이 있습니다. 창에서 뭘 선택한다? 워크시트를 선택한다. 왼쪽 상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보면 시트 1 추가 기출이라고 회색이 약간 안 들어갔습니까? 색깔 좀 들어가 있죠. 요 시트 인식했다. 좀. 여기 코드로 들어가는데 이벤트가 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고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벤트가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 이벤트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 변경할 때는요,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서 상단에 프로시저 선택창이거든요. 창에서 여러분들 그 안에 change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눌려보면 ANG 그죠? change라는 이벤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것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래야 돼요. 셀렉션만 싹 지워야 돼요. 요거만 지우고 요거는 안 지우면 똑같아.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위에 제일 위는 아니지만은 체인지 이벤트가 보이죠. 요거를 바꿔줘요. 체인지. 바꿔볼까요? 체인지. 오, 요 위에 생겼네요. 여기서 코드를 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요걸로 바꾸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죠? 음, 요렇게 변경이 되는데 요 안에 여러분들 요 안에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체인지로 바뀌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쉬워요. 타겟만 알고 있으면 쉽거든요. 이것만. 나머지는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는 거 하고요. 글꼴 궁서체. 그리고 글꼴 크기는 12로 바꾸고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면 요 안에 엔터 좀 쳐놓고 우리 타깃이라고 한번 치볼까요? TARGET 타깃 점 뜨죠? 폰트 F5만 쳐도 폰트 있죠? 패킷 위험 됩니다. 자, 글꼴 글자체 바꿀 때는 점 네임 이름 N만 쳐도 네임 나오죠? 이꼴 상담 치고 분석 그리고 타겟만 폰트까지만 복사하시고요. 갖다 붙이고 점 치면 여러분들 글꼴은 사이즈 S만 쳐도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이꼴 쌍따옴편에 12 두 줄이죠. 요거 두 줄. 그래서 글자체는 문서체, 크기는 12, 야는 네임, 야는 사이즈. 이거 욕심내. 자, 두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두 줄을 넣어주면 되죠. 요 안에 코딩은 이 두 줄이죠. 확인해 보시고 잘 됐는지. 자, 잘 됐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두 줄만 치면 되니까. 그러면 X 나가고요. 아무 셀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가나다 치볼까요? 가나다. 근데 치다만 오 진짜 바뀌네. 가나다 치고 엔터 쳤더만은 홈 탭에 가면요 공서체 바뀌었고요. 12 이렇게 바뀌면 되지. 그리고 연습이니까 지우면 돼. 바뀌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함수만 남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함수는 여러분들 앞으로 좀 넘기셔야 돼요.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5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5페이지. 소스 열고 제가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들어가서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함수가 적시 있거든요. 야부터 열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함수도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할 건데요. 다섯 문항이 시험인데 6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 정의 폼 1번과 3번 문항과 여러분들 잘 하셨다면, 잘 맞춘다면 65점이 나오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합격권이 들어가는 거죠. 함수를 한 개도 못 맞추면 어찌할 수 없지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한 문항 나오거든요. 6점입니다. 반드시 맞아요. 제일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서 또 처음이라서 이것도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맞추면 71점 합격이고요. 근데 뭐 상당히 위험한 점수죠. 2점짜리 놓치면 69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배열 소식 두 문제. 우리는 총 세 문제를 목표로. 일반 함수는 선택적 학습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음. 그런데 일반 함수는 배열 소식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두 문항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꼭 한 문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Hlookup, Vlookup, 인덱스 함수에다가 매치가 결합된 문제. 플러스 단함수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네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한 문제는 기타 함수인데요. 그래서 요것은 제가 나중에 XS가 끝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함수 여러분들 좀 잘 따라하시면 일반 함수 풀이까지 마치고 XS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 보고 자, 그거는 XS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약간 나중에 보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 버전부터 추가된 함수가 X룩업과 X매치 함수가 들어갔어요. 이 버전에서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 두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함수가 X룩업이고 X매치는 매치 함수에서 약간 달라진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추가 함수입니다. 프린트로 해서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요거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 두 문항 나오는데 배열 수식으로 이루어진 문제 한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요것도 맞출 겁니다. 요게 총 3개죠. 그럼 우리는 65점에서 여러분 18점 더하면 여러분들 83점이 목표거든요. 이러면 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되면 제일 잘 하시는 점수예요. 자, 그러면 우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출판사적이었던 그런 내용을 떠나서 내가 함수를 만들어줬거든요. 왜? 나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함수다. 그러면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써먹어라 이겁니다.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말 그대로. 그래서 원래 함수 사용법이 함수는 함수명이 들어가고 그죠? 갈로에 들어 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막바로 코드 짤 건 아닙니다. 퍼블릭 펑크션 FM 지급 금액, FM 지급 금액 있잖아요. 여기 시험에서 제시하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에요. 어, 그리고 갈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관객, 콤마, 수납 금액이죠. 요것은 인수입니다. 인수. 이 함수만의 공식이죠. 그래서 인수로는 관계하고 수납 금액을 써서 함수를 만들어서 코드 만들었던 그 내용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인수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 안에 여러분들 관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납 금액도 있잖아요. 요 값을 비배로 끌어오는 거예요. 코드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if를 써가지고 논리적 어떤 관계를 조건을 검사해서 맞으면 특정 어떤 데이터가 계산이 되면서 계산된 값이 사용자 정의함수에 저장됩니다. 그것을 여기 호출하면
저장된 값이 여기 찍히는 거야. 예, 그런 원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 함수는 일명 변수입니다. 저장하는 장소. 그래서 퍼버릭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전역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 전역 변수가 뭐냐면 각각 다른 형태의 모듈 프로시저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호출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형태가 퍼버릭이라는 전역 변수 선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공공의 뜻이죠, 원래 퍼블릭이 영어에서. 그래서 요걸로 변수 선언을 적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만들어주는 기능이 펑크션입니다. 이 프로시저거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프로시저. 이 기능을 부여하겠다, 함수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는 엑셀에서 셀 주소나 셀 범위를 지정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함수에서는. 우리는 주소를 갖고 와서 코드 같은 데 넣어서 결과를 출력할 겁니다. 그때 써야 될 부분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항상 두 줄이 제시되거든요. 이 두 줄을 먼저 치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과정 한번 코드는 지금 안 짤까요?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저 위에 보시면 개발 로고 탭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코드라는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삽입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요. 모듈이라는 명령을 요 메뉴를 써야 돼요.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 단위가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즉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돼요. 모듈을 클릭. 그럼 이게 모듈 1이 생성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자리에 여러분들 두 줄을 치는 거거든요. 참조로 소문자로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FM 지급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변수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대문자로 치다 보면 FM을 대문자로 입력할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버블이. 자, 그 다음에 펑션이죠. 그 다음에 띄우고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fn 할 때 소문자로 가야 됩니다. 지급 금액. 가로 열고 인수는 엑셀에서 관계라는 셀 주소하고 수납 금액이라는 주소를 갖고 와서 쓸 거예요. 코드로 갖고 올 거예요.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n 펑크션이 생깁니다. 요 안에 코드를 짜야 됩니다. 어.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밑에 코드를 짜면 안 돼요. 요 안에 짜야 됩니다. 자, 코드는 좀 이따 짜고 코드를 다 짰다고 생각하고 빠져나오는 방법 X는 이거요. 우리가 지금 코드는 안 짰지만 사용자 중의 함수 사용 방법은요. 구하고자 하는 H4셀에 가서 여러분들 fx라는 함수 마법사를 좀 쓸 겁니다. fx 그리고 여러분들 범주 선택 가면 내가 만든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서 네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정도 있네요. 사용자 정의라는 범주, 이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가 보입니다. 늘려볼까요? 보이죠? 이렇게 보여야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잘못되면 이 글자 안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수를 요구하거든요. 이 함수의 공식은 관계하고 수납금액을 넣어줘요. 그래서 관계 주소는 뭘 찍느냐면 필드명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 처음 주소. D4를 찍고 수납금액은 F4를 찍으시면 돼요. 지금은 계산 안 됩니다. 코드 안 짰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 눌리면 요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두면 얇은 더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쭉 답이 나오죠. 여기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리고요. 잠시 치우고 그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경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삽입 메뉴 가서 모드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를 보면 첫 줄만 입력 엔터 치면 여러분들 n 펑커션이 생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코딩을 하면 되고요. VB 창을 닫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셀 주소에 셀 폰트를 두고 fx 함수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면 되고요. 바로 아래 만들어진 함수 이름 있죠. 선택 후 확인. 그리고 인수 창이 뜨면 셀 주소만 넣어줍니다. 확인 들리면 답이 나오죠. 요 경로대로만 따라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나오는 구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 구문을 이제 우리는 이제 연습을 좀 할 건데요. 단일 if는 조건이 하나, 다중 if는 조건이 여러 개. 그 다음에 select case 구문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거 쓸 수도 있고,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쓰라는, 이걸 쓰라는 이제 문제 속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또 총 세 가지 구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일 if를 여러분 우리 잠시 구문을 설명드리면요. if를 쓰고요.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 하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띄어쓰기 된. 이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엔터를 치면 됩니다. 밑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리할 명령문이 들어가거든요. 그 명령문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명령문 순서가요.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이 꼴 뒤에 값이나 계산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입력했던 값이나 계산했던 결과를 요 앞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명령을 넣어주면 되고요. 종결은 and if. 이렇게 종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명령문에 뭐 넣어야 될지 여기에 문제 속에 적혀 있거든요. 조건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우리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기초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 좀 당겨놓고 요 화면에서 컨트롤 N 눌러볼까요? 컨트롤 N 새 동화문상 열어놓으시고요. 또 잠시 제 따라 좀 한번 치볼까요? 왜냐하면 좀 연습 좀 하고 가면 좀 수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A1 셀에 여러분들, 예 1이라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예를 하지 말고 그냥 막바로 코드를 할게요. 코드. 그 다음 여기에는 A라고 해요. 대문자 A라 하겠습니다. 야는 B, C라.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개 정도 할 건데요. 두 번째는 요게 여러분들 지역이라고 잠시 할 거고요. 지역 비원에 여기는 서면 줄에 여러분들 여기는 적당한 지역 뭘로 해볼까요? 사상이라 해볼까요? 사상은 좀 헷갈리겠다. 왜냐면 여기 사상구니까 사상하지 말고 우리 저게 남천동이래요. 남천동. 그래 여러분들 C1에 여러분들 뭘 한 개 넣을 거냐면 점수라고 한 개 넣을 거거든요. 아니 성적. 야는 90, 80, 70이라죠.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결과 1, 옆에는 결과 2, 옆에는 결과 3 이렇게 볼게요. 이런 표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자, 이쪽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결과로 구할 부분입니다. 색깔 좀 달리 넣어드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단일 if부터 연습을 좀 해보면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코드가 A이면 조건이죠. 전문가고요. 그 외에는 비전문가. if, else문을 사용. 그럴 때 이 두 줄이 나와져 있습니다. 연습입니다. 야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고요. 야는 인수로 써야 될 주소입니다. 우리 두 줄부터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까요? 잠시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아까 계산 작업 했잖아. 사용 정의함수. 요거 좀 다 씁니다. 요거 엑셀은 다 씁니다.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장 안 함. 요것은 놔둬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문서를 두 개로 놓으면 빕의 편집기 창에 두 개가 보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평이 닫아버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갑니다. 자, 우선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삽입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요. 모드를 클릭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요 한 줄만 칩니다. 퍼블릭 펑크션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fn 별과 1 인수는 코드 인수 좀 쓰겠습니다. 가로 열고 코드 엔터 치면 얘가 생길 거예요. 요 한 줄만 칩니다. 한 줄. fn 별과 1 가로 안에 코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한 줄 한번 쳐볼까요?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요게 쳤어요. 엔터. 자, 요한 여러분들 문제가 요거죠. 제가 요것은 여러분들 제가 출석 처리해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고요. 그러면 코드가 이 말은 코드 여기에 주소를 찍었거든요. 요 값을 갖고 와서 if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인수를 쓸 거거든요. 이제 비교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들 if 단일 형태 연습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if 뭐 소분자로 칠게요. 띄우고 코드라는 것은 인수 선언이 돼 있다 보니까 코드 짤 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엑셀에서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요로 갖고 와서 요 뒤에 있는 값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는 셀 주소, 비교현산자, 비교값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같으냐? 이꼴 쌍따옴 치고 A나 이거죠? 띄우고 된. 이 말은 엑셀에 있는 코드 값을 갖고 와서 요거는 비교값입니다. A와 같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명령문은요. 여러분 요것을 복사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타 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한 개 틀려면 다 틀리든지 맞으면 다 맞든지 요거 여러분들 복사 쓰는 게 되어놨습니다. 타이핑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요게 사용자 지함수 요 자리에는 이걸 뭘 저장할 거냐면 뒤에 값을 저장할 거거든요. 뭐라고? 전문가. 그럼 쌍따옴 치고 엑셀은 똑같습니다. 문자는 쌍따옴 치면 돼요. 전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ELSE. 그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사가 좋아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요. 이때는 앞에 B만 넣어주면 되죠. B 전문가. if로 시작했으면 항상 종결은 and if로 끝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코드 짤 부분이죠. 자, 확인해 보시고요. 이하쓰기 해줘야 됩니다. fn 결과에는 야가 저장될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경우죠. 이하가 이 값이 요게 저장될 거죠. 종결은 and if. 끝난 거거든. 자, 닫고 이제 우리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x 그리고 결과 1 d 이해 가셔가지고요. fx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 만들어진 함수 보이시죠? 확인. 인수는 코드만 찍어주면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확인 리더만 전문가가 나올 거고요. 밑으로 자동 치우.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당연하죠. A만 전문가고요. 그 외에는 비전문가. 이게 단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회사에서 내만의 어떤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코드화 시키면 이 함수만 만들어 쓰면 빠르죠. 늘 쓰는 경우는. 음,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요건데요. 여러분들 코드는 요겁니다. 혹시 에러 떴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나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제가 이것을 왜 먼저 설명하냐면 막바로 문제하고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 많이 또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을 아시라. 요거. 어떻게 넣는 건지. 그래서 제가 요거 적어드렸죠.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앞에 사용자 정의함수가 나오고 뒤에는 야는 주는 쪽, 양 받는 쪽이죠. 요 가빈의 계산 결과를 여기에 넘겨줘야 되죠. 여기 저장됩니다. 야 호출하면 이 저장된 값이 셀에 표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개, 두 개 이상이죠. 그때는 여러분들 가중이프인데요. if 다음에 띄우고 조건 1을 하겠습니다. 띄우. 조건 1을 만족한다면 명령문 1이 시행될 거고.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else if입니다. 또 다른 if. 그러니까 두 번째 if는 if로 쓰시면 안 되고요. else if로 가야 돼요. if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 2를 만족할 경우라면 명령문이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계속 else if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이것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그 밖에 최종 응용문 종결은 and if. 그러면 가중 if는 else if가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 요거 한번 쓰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요걸 넣어주고 계속 복사 개념에서 넣어주면 속도가 빨라요. 조건 바꾸고 명령문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지역이 서면이면 그 구는 진구고요. 지역이 주래이면 사성. 그 외에는 기타로 출력하시오. if는 사용. 그럼 야 조건이 두 개 이상이죠? 그러면 다중 if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줄을 지금 또 입력할 건데요. fn 결과 2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을 인수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가서 요것은 손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치기 싫으시면 버버리 펑크션 FM 결과까지만 복사하고요. 삽입 가서 모듈을 추가해 주세요. 2가 생기죠? 그리고 갖다 붙이고 2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역이라는 인수를 쓰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2 갈로 열고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 참조로 이 변수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요, 공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을 이렇게 넣으면 엔터 치면 또 빨간 게 뜨죠? 요 사이에 공백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백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또 넣어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요. if 띄우고, 지역이라는 것은 인수선언 돼 있거든요. 이꼴 서면이면 서면 띄우고 된. 그러면 지역이 서면과 같다면, 자, 그럴 때 FM 결과 2에는 여러분들 뭘 저장할 거냐면, 어, FM 결과 2를 뭐, 발표와 관계없어요. 오타만 없으면 됩니다. 이꼴 친구죠, 친구.
자, 그리고 또 if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복사 개념이 좀 나와요. 근데 복사할 때 조심할 건 있죠, 사실은. 야를 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두 번째 if 할 때는 앞에 else, else라고 요것을 복사해서 넣었을 때는 요걸 좀 넣어줍니다. else. 그럴 때 이제 지역이 이제 주래죠. 서면 부분을 주래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죠. 지역이 주래와 같다면 이때는 친구를 사상구라고 바꿔주시고요. 자, 그 외에는 기타로 해라 돼 있죠. 엔터. else는 넣어주고요. 마지막 명령문 복사해가지고 위에 거 여기에는 여러분들 기타라고 합니다. 그 밖의 경우도 동결은 and if. 이렇게. 제가 요거는 붙여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보기 좋게 떼어쓰기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야가 조건 1번, 야가 두 번째, 야가 세 번째, 종결은 마지막 and if. 요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뭘 이해하면 되냐면, 형태. 어떻게 코드를 읽는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쉬워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if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else. 근데 여러분 또 if 많이 씁니다. 에러 떴다고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는 else if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밖에 else, 나머지 요거. 근데 종결을 안 하는 경우 좀 많이 생기거든요. 엔드표 꼭 넣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닫고 이 2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fx 결과 2가 있죠. 선택하고 확인. 지역 주소 서면을 찍습니다. 그리고 확인. 친구 나오죠? 참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얇은 더하기 나오잖아요. 자동 초역이 할 때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쓰기 한 10개, 한 15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때는 요 자동 채역 핸들 나올 때 더블 클릭하면 편합니다. 막바로 자동 채우게 되거든요. 따닥. 이게 나중에 많이 쓰면. 그럼 친구, 사상구, 기타. 야가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코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거든요. 자, 요새 여러분들 구문을 먼저 보면 select case 인수를 선택했을 경우 자, 요 인수가 비교 값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case is 비교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야가 100 이상 인수가 숫자 데이터라면요. 요 인수값이 이상 경우 넣고 100을 넣었다 친다면요. 100 이상인 경우와 is는 명령어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면, 음, 100, 얘입니다. 100 이상인 경우와 같다면 야가 실행 됩니다. 야가 첫 번째 경우. 이 경우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연산자하고 비교값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거와 같을 경우라면 두 번째죠. 야가 실행됩니다. 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할 때 마지막에는 case else입니다. 그 밖의 경우입니다. 그럼 else case를 적는 분도 많아요. case else입니다. if 하다 보면 else를 먼저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case는 case 다음 else예요.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명문 들어가고요. 종결은 and selector, if가 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하가 시작입니다. 인수를 선택했을 경우인데 이 인수값이 이가하고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 야가 비교.
이것도 저것도 안 맞을 때는 그 밖에. 야가 최종 명령문 and select가 존재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인수는 숫자가 될 수가 있고 값이 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값과의 관계가 비교연산자를 썼을 때 여러분들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경우는 비교연산자를 이제 꼭 써야 되거든요. 같지 않다까지. 근데 같다라는 비교연산자는 생략하는 겁니다. 안 넣어도 같다예요. 근데 비교연산자가 안 들어가면 is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is는 항상 비교연산자 앞에 옵니다. 그럼 같다 할 때 non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non을 넣고 싶으면 저 넣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쓸데없지만. 그럼 얘가 들어가면 돼. 근데 생략할 수, 같다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비교연산자가 없잖아. is도 생략.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띄우고 그냥 가와 같을 경우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s를 넣고 싶으면 none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s 다음에는 비교현상자가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갖다 요렇게 쓰면 돼. 숫자라면 여러분들 여기 1이면 쌍따옴표만 안 치면 됩니다. 음. 문자니까 이거 치는 거예요. 자,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이 값이 나올 때 됐거든요. 60에서 70 사이 값인 경우 이렇게 출제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is 명령을 안 쓰고 to 명령을 써요. 케이스 다음에 is 없이 60 to 70, 60과 70 사이 요 to 명령을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is가 빠집니다. 비교 연산자도 필요 없죠. 사이 값은 to 명령으로 끝납니다. 숫자 1, 2,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해볼까요? 성적이 90 이상이면 A고요. 성적이 80 이상이면 B. 그 외엔 F를 합시다. 얘를 쓰라.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두 줄이 제시되어 있다면 요번 FN 결과 3을 할게요, 여러분들. 성적은 인수로 쓸 부분입니다. 요거 한 줄 한번 쳐볼까요, 또? 자,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가서 여러분들 요거 퍼블릭 펑크션 FN 결과까지만 복사해서 삽입 가서 모듈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고요. 3 넣어주시고 갈로 열고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성.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줄은 보고 첫 줄 보고 치면 되는 거면 시험에서 두 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가 요것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f, 다중 if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 select case 구문을 쓰라 했다면요. 한번 해볼까요? SELECT, case. 여러분, 요 사이에 또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인수는 성적아닙니다. 성적. 이 성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우고 성적. 엔터. 그러면 성적이라는 주소에 입력된 데이터죠. 셀 주소, 요 값이 비교, 이거하고 비교하는 90 이상인 경우와 같다면 한번 넣어볼게요. 케이스, CSE, 케이스하고 여러분들 띄우고 is, is, 띄우고 이상 기호 넣고 여러분들 90.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면 또 뭐로 LS 치는 분도 있는데 요건 IS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92 성적값이 90 이상 경우와 같다면 자, 처리할 명령문 사용자 정의함수 먼저 나오죠? FN 결과 3에 가서 결과 3 먼저 놓고 있고 요 값에는
A를 저장하겠다. 대문자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경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떼어 쓰겠어요? 여러분, 붙여서 쳐도 됩니다. 야를 복사하세요. 복사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복사하고 밑에 갖다 붙이고. 80 이상 아닙니까? 숫자만 바꾸고요. 여기에 값만 A를 B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B.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밖의 경우는 케이스 else라 치볼까요? 케이스 띄우고 else. 그 밖의 경우, 그 외에는 F죠? 그러면 요거만 복사하셔가지고요. 명령문 2만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F라고만 값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동결은 and if가 아닙니다. and select SLECT 이렇게만. 자, 여러분들 이 성적을 선택했을 경우인데 이 값과 요 인수값하고 이 비교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90 이상인 경우와 같다면 명령문일은 요 변수 사용자 정의함수의 요 값을 저장할 거고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야만 바꾸면 되죠. 야만. 그 밖의 경우는 케이스 엘스죠. 요거 지워졌네요. 케이스 엘스. 그 밖의 경우라면 F. 종결은 and select. 자, 빠져나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결과 3 F 이해하셔가지고 fx 그리고 결과 3을 선택하고 확인. 자, 여러분들 성적 주소 찍고 확인 눌러볼까요? C2 찍고 오, A가 맞네요. 밑으로 자동 치고 A, B, F 나옵니까? 잘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 흐름 요렇게 구문 요거거든요. 보시고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되죠. 야, 첫 번째 경우 명령문 1, 두 번째 경우 명령문 2, 그 밖의 경우 최종임. 종결은 and select. 이렇게. 자,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 문제는 풀고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LR 원인은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자, 기출 유형 1. 요 파일은 여러분들 닫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제가 닫아버렸네. 엑셀 열어가지고. 아까 열었던 우리 계산 작업 사용자 함수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자, 이거 선택하고요. 자, 우리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프린트물 보시면 첫 줄을 칠 거고 엔터 칠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화살표는 설명이에요. FM 지급금액이라는 사용자 정의함수는 관계하고 수납금액을 인수로 받아치를 할 거고요. 지급금액을 표시한 함수임 정의고요. 지급금액은 어떻게 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납금액 곱하기 보상률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가 붙도는 모일 경우에 보상률은 50%를 곱하라. 그 말이고요. 지급금액 계산식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모두 보상률을 90%로 곱하라. 그 말이거든요. 단 1%.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요. 참조로 퍼센트를 입력하면 비례입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인식 못합니다. 아쉽게도. 열 소수점으로 환산해야 돼요. 0.5라. 퍼센트는 엑셀을 인식하는데 BBS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0.5라고 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기초할 때 잘 알아놓으시면 절대 실수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형태는 단일 if인데 시험에서는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조건과 조건의 관계, 조건과 조건 사이, 즉 조건 1과 조건 2 사이의 관계가 and or 연산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연산자를 사용해서 코딩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는 조건 1과 조건 2가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AND 연산자를 써야 돼요.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산자는 OR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것은 미리 알고 가시면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 요즘에.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붙또는 뭐, 그죠? 또는 동그라미, 또는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여러분, OR로 연결되죠? 근데 우리 참조로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엑셀에서 조건부 수식할 때, 엑셀에서는요, OR 함수를 쓰는 경우는 면에서 OR 넣고, 갈로 열고,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여러분 썼잖아요. 그죠? 보고 필터. 보고 필터. 이렇게 쓰지만은 비배는 이렇게 안 써요. 비배는 비주얼레이션입니다. 비배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조건 1 띄우고 OR 조건이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미리 이것까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조건 A라 했습니다. 조건 1은 관계가 조건 2는 관계가 야가 OR 관계입니다. 왜? 또는이니까. 그래서 큰 조건 A 안에 조건 1과 조건 2가 OR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걸 여기 넣을 거예요. 여기에. 명령문은 뭐냐? 계산식 넣는 거예요. 수납금액 곱하기 보상률 요 자리에 0.5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는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곱하기 0.5를 0.9라고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쉽습니다. OR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항상 삽입 가야 됩니다. 삽입 메뉴 가서 모듈 그리고 첫 줄 치볼까요? 버버릭 PUBLIC 띄우고 펑션 치시고요. 띄우고 FM 소문자입니다. 지급 금액 오타 나면 안 돼요. 오타 LH 원인이 많아요. 갈로 열고 관객 콤마 인수구로는 쉼표거든요. 수납 금액 치다 보면 수납금액 오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요거 오타 나면 안 돼요. 요 세 개 오타 없는지 보시고 FM 지급금액 관계 수납금액 맞는지 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if 조건일은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인수 선언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분야 문자니까 쌍동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연산자도 앞, 뒤로 띄어쓰기 해줘야 되겠 띄우고, OR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이 실수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야,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왜? 인수가 없잖아. 나 누구하고 비교하지? 비교값 나누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죠? 인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또 문제에서 뭐만 나오니까 이거 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계 넣어줘야 됩니다. 앞에 관계가 이꼴 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띄우고 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조건 1, 조건 2 사이에 OR이 들어갑니다. 관계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라면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거죠. 그 명령문은 FM 지급 금액을 복사해서 볼까요? 사용자 제함수 먼저 들어가고 이걸 요번엔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죠. 수납 금액 또는 엑셀에서 갖고 올 거예요. 오타가 많거든요. 곱하기 0.5, 50%. 요거 칠 때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타.
수납 금액인데 수남 금액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오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엔터. 그 밖에 else 그 밖에는 야를 복사하세요. 명령문을 복사하시고 갖다 붙이고 0.5를 0.9라고 바꾸면 되겠죠? 엔터. 마지막 종결은 end if.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까 기초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달라지는 것은 OR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요 사이. 관계가 OR 관계죠. 크게 보면 단일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쳤는지 보시고요. 코드는 이거죠.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가 OR 관계. 큰 조건에 끝났습니다. 만족할 때는 요 변수 사용자 정의함수의 야 값이 저장될 거고 거기 야가 아니라면 야가 그 밖의 경우죠. 야가 저장되겠죠. 자, 이제 나가볼까요? 다 했으면 닫고. 여러분들 우리 이 밑에 뭐 구할 셀이 많네요. 그죠? 그때 더블 클릭이 빠릅니다. H4셀에 가서 여러분 fx 그리고 범주 선택에서 화살표 늘려가지고요. 사용자 정의 만들었던 FM 지급 금액 선택하고 확인. 인수 관계는 여러분 요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아들 적 D4 수납 금액은 F4를 찍어야 되죠. 데이터 처음 주소 확인. 자 밑으로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야가 정답이죠. 19,350, 14,310, 22,464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엑셀은 합격입니다. 65점만 나온다. 합격이 된 겁니다. 쉽죠? 1급 합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65점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65점 함수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65점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요거. 이걸 만약 실수했으면 함수 우리 또 두 개 더 있잖아요. 별수식. 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에라의 원인 요게 밑에 제가 요게 각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하다 보면 에라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비대면수 하신 분들 에라가 뜰 수도 있겠죠. 그죠? 에라의 주 원인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체크했는데요. 못합니다. 90% 못합니다. 여러분들 변수가 사용자 정의함수거든요. 사용자 정의함수 변수인데 변수 오타. 인수, 오타, 명령어 오타입니다. 90%고요. end if를 종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모듈을 하나 더 생성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같은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요. 아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서로가 부딪히거든요.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근데 답이 왜 안 나오지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험장 가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또 하냐면요. 얘를 가서 수정해야 되는데 또 삽입 가서 모듈 열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코드를 막 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이 두 개지만은 각 모듈 1에도 이 함수, 똑같은 함수가 두 개가 존재하죠? 이 코드 짰다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시 이제 지워볼게요. 이건 답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딱 들어갔더만은, 영어, 모듈 1, 모듈 2가 나오죠. 이것은 같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두 번 정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베가 엑셀이 구분해 주죠. 어떤 모듈인데 두 개가 있느냐 이겁니다. 에이, 나 이거 할랍니다. 하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요, 모듈을 한 개 지어야 돼요. 잘못된 모듈을 반드시 지어야지만, 한 개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듈 지우는 법도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탐색지 창에 보면 모듈을 보고 모듈을 보면 모듈이 주안에 보면요.
삭제 권한 모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모듈 2를만 지우는 거라면 이것을 제거 클릭하면 내보내기 창이 뜨거든요. 이 코드 짰던 거 아까우니까 백업을 하겠느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어디로 저장하겠느냐. 우리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시험 제어하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서 얘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선택해서 오른쪽 돌리면 모듈이 제거 점점점이 있죠. 이거 누르면 뭐가 뜨냐면 제거하기 전에 내보내줄까? 데이터 아깝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다 지울 겁니다. 아니요. 안 내보낼까요? 그럼 깔끔하게 지워졌습니까? 그리고 닫고 여러분들 다시 FX 누르면요. 제대로 나옵니까? 이렇게 지워야 돼요. 이게 제일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한 개만 존재해야 되지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실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원료로 오시면 이제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